복돼지 주식 투자에서는 무료 주식화의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조차 잘 몰라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돼지 주식 투자입니다. HTS 활용 강좌, 오늘은 HTS 공매도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3002번 화면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종합 3번 화면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용 잔고는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툴바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툴바를 가지고 우리가 폴더를 가지고 복돼지란 폴더를 만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신용 잔고율 이걸 보는 걸 우리가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볼 때 이렇게 3433번을 가지고 툴바에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코덱스, 뭐 인버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우리는 주식의 개별 종목만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요거 필터가 체크가 제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요거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ETF하고 ETN을 가지고 우리는 안 볼 거기 때문에 요걸 제외를 가지고 꼭 클릭을 해야 됩니다. 요걸요. 요걸 확인을 누르고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체크를 해주면 이게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가 없어질 겁니다. 요거 체크를 하면 이제 순수 종목들만, 코스피, 코스타, 우리가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3433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필터를. 자, 닫았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자, 공매도. 우선 창을 한번 쭉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자, 주식을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 여기 들어가면, 자, 요거 상단은 3601번부터 3607번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신용 잔고에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아래 3608번부터 3614번까지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거든요. 자, 3614번 일단 열겠습니다. 다 배울 거 다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공매도 차트, 요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클릭을 해주면, 자, 공매도 차트 1025 화면이 열립니다. 자, 공매도 차트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유한타증권 HTS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개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안내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창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프로를 가지고 가입을 해야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뜰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를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무료로 2개월 이용이 가능하고요. 2개월이 끝나면 그 창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저도 지금 이 유한타증권 유료 기능은 저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고요. 2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끝나면 끝나도 이 창이 이렇게 다시 닫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저 마우스 커서 보이시면, 커서 보시면 여기 저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 신용 대출 대여, 여기 들어가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신용 대주 종합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 레이더를 열 건데, 우선 제가 잠깐 한번 짧게 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개인 공매도 대주 교유 이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8587 화면인데요.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대주 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도 한번 공매도, 개인 공매도 한번 쳐볼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주 매도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금융교육원 있죠. 네이버 검색에 금융교육원 가가지고 거기서 개인 공매도 해가지고 이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로 수강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교육비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무료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한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료증에다가 이제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이수 번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받고 나니 9587 화면에다가 교육 이수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가지고 이제 모의투자로 1시간 정도 모의투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 이제 그걸 다 절차를 하면
여러분들도 신용 대주 매매, 한마디로 개인 공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고 추천드리지 않는 게 또 있거든요. 공매도가 이제 주식 대주 매도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주문해 보시면요, 어제 보시면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뭐 코스피 100 종목들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레버리지를 엄청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래로 그냥 공매도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이지거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개인 공매도는 다 옛날부터, 지금 이거는 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잘 몰라서 이제 안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월물이 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이제 4월물, 이제 4월달이니까 이제 5월물, 6월물, 뭐 이런 이제 월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파생상품으로 이제 주식 선물 매도를 가지고 이제 개인 공매도 형식으로 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괜히 설명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등록하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공매도로 한번 돈 벌어 볼래 이러다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손실이 무제한이라는 거죠. 예, 손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잘 내더라도요,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하는 방법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등록을, 자, 신용 대주 종합정보죠. 여기서 이제 8949 화면을 가지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한타증권이 이 대주 레이더를 만들고요, 여기 좀 잘 돼 있어요. 타 증권사들보다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파악을 하고 이게 좀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걸 가지고 저 용이하게 좀 할 수 있도록 HTS가 상당히 이제 타 증권사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잘 돼 있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8849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세 개의 화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툴바 등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툴바 등록할 때 3614 화면 같으면 여기 톱니바퀴, 그죠? 환경 설정 눌러가지고 요 세 번째 상단 메뉴바 설정해서 여기서 이제 3614 화면이죠. 자, 3614 요 화면입니다.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폴더를 가지고 복대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메뉴 그룹을요. 복대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삽입, 그죠? 해가지고 요거 확인 누르면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싶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자, 요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해도 되죠. 일별 대차 3624 화면에 이렇게 툴바로 등록이 되는데, 자,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다른 기능으로 간단하게 3614죠. 내가 툴바에 등록하고 싶다. 빼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 자, 여기서 한번 등록해 볼게요. 툴바로.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에 툴바 등록. 등록하면 일별 대차 들어갔죠. 요거 지우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 다시 등록하고 싶다. 툴바 등록. 여기 마우스 커서 잘 보이시죠? 자, 확인.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등록하면 돼요. 여기도 간단하게 그냥 툴바 등록. 자, 툴바 등록 됐습니다. 그리고 8949 하면 여기 툴바 등록 여기 있죠? 자, A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툴바 등록. 내가 빼고 싶다. 삭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툴바 등록했습니다. 자, 닫았습니다. 자, 요 세 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가지고 이제 제 강좌를 가지고 듣는 분에 좀 뭐 주식이 아직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몰라요. 공매도가 뭔지. 또 그런 분들에게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강의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릴 공짜를 씁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걸 공매도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현재가가 10,000원짜리 종목이라고 칩시다.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치면 내가 10,000원에 공매도를 쳤다가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쳤다고 합시다. 그럼 주식이 8,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을 사주고요. 주식을 사서 갚는다. 예. 그러면 10,000원에 빌려 공매도 쳐가지고 8,000원에 사면 2,000원의 차익이 나죠. 예,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고요. 반대로 10,000원에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주식이 상승해가지고 12,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12,000원이 되면 여기서 사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서 갚는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버리죠.
한 주당에 2,000원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손해, 떨어지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실은 주식은 요즘은 주식이 1원까지 잘 안 떨어지는데 예전에는 워낙 작전주들이 많아가지고 꽤 오래전에는요 주식이 막 1원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리매매할 때 요즘은 정리매매를 하더라도 1원까지는 안 떨어지고 한 10원대 정도에서 보통 방어를 하고 이제 장외시장이 또 워낙 또 요즘 최근에는 또 발달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도 좀 적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뭐 정리매매 되면 뭐 끝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1원 떨어졌다가 뭐 또 2원까지 올랐다가 그러면 100% 수익이잖아요. 또 그런 이제 막장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떨어져 정리 매매할 때 한 1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장외에 넘어가고 갑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공매도를 쳐가지고 뭐 정리 매매를 당해가지고 1원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00원이니까 9,999원이 수익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9,999원. 그런데 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10,000원에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면 만약에 휴지로 산다. 영혼에 산다. 그죠? 영혼에 살 수도 있겠죠. 누가 그냥 너 가져라고 해 가지고 주식 뭐 영혼에 그냥 공짜로 받아 가지고 갚는다. 그죠? 공짜로 사서 갚는다. 그죠? 그러면 많은 수익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딱 그거잖아요. 수익은 100%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손실입니다. 이 손실이 무제한이라는 거죠. 손실이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10,000원짜리가 자 20,000원이 될 수가 10,000원짜리가 올라가지고 20,000원이 될 수가 있고요. 10,000원짜리가 100,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000원이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999만원. 그죠? 손실이죠. 네, 10,000원짜리가 1,000,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손실은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만약에 1,000,000원이 됐다고 하면 10,000원 주고 10,000원에 내가 공매도 쳤는데 1,000,000원에 사가지고 주식을 갚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손실은 무제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이 좀 너무 길어드나? 일단은 뭐 설명 좀 드릴게요. 무차익 공매도가 있고, 차익 공매도가 있습니다. 자,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 무차익 공매도는 차입하지 않고 그냥 공매도부터 치는 거예요. 공매도부터 치고 난 후에,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사주고. 그러니까 빌리지 않고, 이 차익 공매도는 빌려야 됩니다. 그죠? 빌려서 매도할 수 있다. 그죠? 빌려서 매도하는 거는, 이거는 무차익 공매도는 빌리지 않고 매도. 그리고 이제 결국 밑에 사주고 갚으면 되는 건데 이 무차익 공매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됐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전에는 됐는데 우풍 상호 신용공고가 예전에 이제 성도 ENG가 예전에 2000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게 신기주였습니다. 2000년도에 신기주죠. 그 반도체 장비주. 예, 그 종목이 이제 상장되고 난 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2000년도에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예, 주가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주가 급등하니까 이제 우풍 상호 신용금고에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통 주식수도 많지도 않고 한데 유통 주식수 오버해가지고 이제 공매도했고 그때 이제 작전 세력하고 이제 공매도하고 좀 싸움이 좀 벌어져가지고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그 점상한가로 날라버린 거예요. 점상한가로 날라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빌리지 않고 무차익으로 하면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니까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불법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벌금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연히 기관에서는 불법을 가지고 좀 틈틈이 하면서 좀 사고도 많이 일어났죠, 그죠?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거는 금융위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대차하지 않고요. 대차하지 않고 매도하는 거는 이거는 이 공매도는 되게 다 지금 이제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조건부로 허용을 해놨는데 이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입니다. 예, 이거는 보다 금지예요. 미국도 금지인데 미국은 이제 뭐 시장 조성을 위해서 너무 과열되거나 이럴 때 이제 공매도 치는 거 무차익 공매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조건부로 허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들도 대부분 무차익 공매도는 다 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서 공매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야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한마디로 대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차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자,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툴바 등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툴바에 우리가 일별 대차, 그죠? 일별 대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렸어. 무차입은 못한다. 불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차 거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차 거래가 있고 공매도가 있습니다. 이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해야 되는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대차 거래는 공매도 물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체결하는 물량들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대차가 이게 늘어나고 이거는 이제 갚는 거고요. 상환은 갚는 거. 대차 잔고가 얼마다, 수량이 얼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량 중에서는 이제 일부는 공매도가 나오는 거고, 이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이 대차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근데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차 거래는 이제 ETF 같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 ETF를 가지고 설정을 하잖아요. 기초자산을 가지고 이제 뭐 종목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지고 기초자산을 한다고 하면 ETF를 가지고 설정을 할 때 이걸 대차를 한단 말이에요. 대차를 해가지고 ETF를 설정을 하고, 아니면 기관과 기관들끼리 거래를 할 때 레포 거래라고 있어요.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뭐 채권도 하지만 뭐 증권이나 부동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또 대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차 거래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뭐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또 대차 기관들이 대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주 매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관이 이렇게 기관과 기관까지 서로 뭐 거래를 하면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자 받아먹고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거죠. 대차를 가지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증권사 걸 물량을 또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이렇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A라는 증권사가 이제 대차를 가지고 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주를 하고 난 후에 또 이 뭐 A라는 증권사라고 칩시다. A라는 유한타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유한타 증권에서 천주를 가지고 대차를 했다고 칩시다. 대차를 했는데 이 대차 중에서 한 100주를 가지고 또 개인들에게 또 대차를 또 재대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이 기관끼리 대차를 받아가지고 그 대차 물량을 또 대주매도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간략하게나마 개인 공매도. 그게 이제 대차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이걸 또 재대차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대차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게요. 이 수량으로 하는 게 1000주를 빌려와가지고 100주를 가지고 개인들에게 대차를 했는데 이게 수량이 실제로 대차를 한 거는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대차 잔고로 이렇게 수량으로 잡힐 때는 이게 합산돼 가지고요. 1100주로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차 이 잔고가 뭐 무조건 이게 이 잔고가 엄청나게 대차 잔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많죠. 그죠? 이 잔고가 전부 다 공매도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런 이제 대차 잔고도 있다. 이 대차 잔고를 가지고 근데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됐던 이 대차 잔고에는 이 대차 잔고 계속 이렇게 체결이 되고 상환이 되고 삼성전자 같으면 계속 이걸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중에서 결국에는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 잔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차의 수량을 보면서요. 물론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뭐 다 공매도는 아니다라고 공매도는 아니지만 뭐 여러 물량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거나 대차 잔고가 이게 예를 들어 증가를 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매도.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3614 화면을 보면 이 공매도 평균가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수치잖아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율은요, 공매도 비율은 당일에 거래량 되는 것들 있죠. 거래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그리고 공매도 당일날의 평균가는 얼마인가. 뭐 이런 공매도 대금하고 이렇게 수량들이 여러분들이 3613 화면을 가지고 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나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오늘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툴바로 등록을 한 거, 자, T레이더, 자, 공매도 비율 차트.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1025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공매도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보는 이유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됐거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메인으로 치는 거고, 물론 개인들도 대주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수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죠. 아랫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아랫방향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체 잔고가 감소하거나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어 쇼크버링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또 우리가 수급해서 또 개선 종목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025 화면을 가지고 보는 방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025 화면에서 여기 저 공매도 추정가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여기 종목별 코드는 이거 어느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라고 하면 여기 수량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량이 좀 보기가 편하겠죠. 금액보다는요. 자, 수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누적이 있고 일별이 있습니다. 일별로도 볼 수가 있고, 좀 누적된 걸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기간도 여기 날짜가 있죠. 이 기간도 여러분들이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뭐 그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고요. 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리고요. 다시 열어보면, 자, 이렇게 기간이 2021년도 10월 10일부터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 자, 공매도 추정가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는 73,120원이다. 자,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 이거는 20일간으로 이제 공매도 가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20일간의 공매도 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평균값을 낸 게 아니라요. 이게 가중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평선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중 이평이 있고, 그냥 일반 단순 이평이 있습니다. 단순 이평은 그냥 이평이고요. 가중은 가중치를 가지고 어디다 두느냐. 자, 이거는, 자, 20일 공매도 추정가는 이거는 가중평균으로 해가지고요.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걸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공매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매도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당일의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비율이 높은 걸 가지고 가중치를 쳤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가로 73,12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20일 걸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5일 공매도 추정가 73,00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20일이고요. 자, 20일 오른쪽에 쇼커버 계리율이라고 있습니다. 20일 쇼커버 계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28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떴죠. 마이너스가 뜬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 추정가 20일 동안에 공매도 추정가가 73,12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가가 67,800원입니다. 괴리율이 7.28%라는 거죠. 그랬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게 좀 강의하다 좀 전화가 와가지고 좀 끊겼는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자, 이제 쇼커버 계리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쇼커버 계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7.28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20일 공매도 추정가 이게 73,120원에서 이게 이 현재가 기준으로 해야 현재가가 67,800원이잖아요. 그럼 계리율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20일 동안에 공매도 친 사람들 가중 평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 평단이 73,120원이라고 났을 때 현재가가 67,800원이니까 7.27%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계리율 수익이 낮다는 거고요. 만약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건 주가가 이 공매도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 계리율이 이게 플러스가 뜨는 거는 공매도 친 사람들이 손해가 봤다, 손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기관 추정해야지. 이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인 추정 같은 거는 이거는 수급이에요. 기관이 25만 주 매도했다. 이거는 우리가 수급 보는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요. 종합 주체 종합해가지고 보시면 기관이 25만 주 매도했죠. 그죠? 뭐 외국인이 또 매도한 거 498만 주. 이게 그냥 여기 그냥 갖다 넣은 겁니다. 일단 수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20일 공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20일 공매 비율, 요 공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 중에서 그러니까 20일이면 20일 동안의 거래량에서 공매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7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중에서 1.73% 차지했다. 20일 동안에. 그리고 5일이면 이제 5일로 하면 5일 동안에 1.41%가 차지했다. 공매도가. 이겁니다. 이제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공매도 수량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나타낸 게 공매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차 잔고 비중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 비중은 전체 이 삼성전자 주식수의 상장 주식수에서 이 대차 잔고가 대차 잔고 여기 있죠. 대차 잔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3614 화면에서 대차 잔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잔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차 잔고 차지하는 비율이 1.75%라는 겁니다. 예, 요걸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는 이제 대차 잔고 여기 나온 거고요. 잔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잔고 수량.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잔고 수량 있죠. 이거 가지고 수량을 이쪽에다 갖다 놨고요. 대주 가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개인 공매도 이거 유한타 증권에서 이게 대주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게 물량이 있다는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게 대차 이 잔고가 없어가지고 대주가 불가능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가 이제 공매도를 아예 막아놨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매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풀릴 거지만 제한을 둔 게 이제 제한을 뒀다가 이제 풀었는 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하고 여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공매도가 현재는 공매도가 가능하고 나중에는 다 풀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요거 이 대주 가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수량을 가지고 나타낸 거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위에는 이제 1025 화면 구성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위에는 이제 차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차 잔고가 있고요. 공매도 수량이 있고, 이 쇼커버 계리율, 이것도 다 나왔던 거죠. 이거가 여기다 옮겨놨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마우스 지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 평균가 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 그래프가, 이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대차 잔고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최초점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공매도를 치기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무차입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거나 대차를 해야지만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차 잔고 내에는 공매도 수량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차 잔고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경향들이 있다는 거지. 이 대차 잔고라는 개념이 무조건 제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HTS를 설명해 드릴 때 제가 뭐 수급에 대한 걸 가지고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100%는 무조건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1은 2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공매도가 나올 수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다. 그러면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대차 잔고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일에 배웠던 신용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써니전자하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써니전자, 빅텍, 신용장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뭐 거의 한 13%, 14%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애매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고 싶으면 좀 대차장고도 좀 감소를 하고, 우리가 수급 다 배웠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주종합에서 여기 보시면요.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 수급이 좀 전환의 그런 흐름들이 보일 때 우리가 제가 강의를 했던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하고 이제 저번 강의까지만 다 들어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까지 안 배워도요. 수급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또 차트까지 플러스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또 기본적 분석까지 해야 되겠지만, 바로 배운 수급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요, 승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종목들 매매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만 공략을 해가지고 단기든 중기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수급 확인해가지고 수급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하고, 수급이 좋으면 사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발굴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뭐 되게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운 것만 해도. 그렇게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 승률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는 이제 대차 잔고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뭐 이런 그래프. 그리고 요 밑에 공매도 수량, 뭐 요건 수량 나오고 있고, 요 공매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날에, 자, 요 그래프는 그 색깔 있죠. 요 색깔 그래프, 요 막대 같은 경우는 공매도 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요 검은 선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요. 비율이 높다고, 거래량이 적은데 공매도 비율만 높은 게 있고, 이거는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공매율 비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매도가 많이 찾았다는 게 아니죠. 당일날에 거래량이 작았는데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겠고, 그죠? 당일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컸는데, 그죠? 커서 공매도는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공매도 비율은 낮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거나, 자, 검은 거는 이제 공매도 비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를 많이 쳤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 칸은 그렇습니다. 자, 아래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거래량과 그냥 대차 비중에 대해서 이제 대차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이제 외국인의 뭐 이런 이제 일별 이제 외국인 사고, 빨간 건 빨간 막대는 사고, 파란 막대는 팔고, 그리고 이거 밑에 하단에는 이제 기관들, 뭐 공매도 차트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나타낸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공매도는 뭐 개인들도 칠 수 있지만 주력의 메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누적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요거는 이제 1025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등록한 거 대주 레이더. 자, 요겁니다. 자, 대주 레이더 지금 클릭을 했고요. 자, 툴바에서요. 자, 다른 것도 그냥 열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자, 대주 레이더에서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 대주 가능 종목이 있고, 여기 대차 잔고가 있고, 이 공매도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자, 공매도 상위 종목이 있는데, 이 공매도 많이 친 것들, 그죠? 공매도 비율이 높은 거, 여기도요. 일단은 공매도 대금이 높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율보다는 이런 거 비율을 봐야 되는 거죠. 거래량 대비해서. 그냥 수량만 많으면, 수량만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매도가 많이 차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일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버리면, 당연히 수량이 최고치로 높아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매도 비율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일단 8949 화면을 여기다 등록해 놓으라는 이유는요,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이제 대차 상위라고 있습니다. 대차 상위. 자, 요걸 보려고 여기다가,
주식 툴바에다가 대주 레이더를 여기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차 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대차 증가율, 그러니까 대차가 많이 이렇게 증가한 종목이 있고요. 자, 대차가 증가한 종목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주 거래를 할 때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하락에 베팅을 할 때 대차 증가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대차 감소. 그러니까 우리는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주 매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이 호전되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이런 정보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차 상위로 이렇게 들어가, 여기 8949 화면에서 대차 감소율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기간도 5일을 할 수도 있고, 20일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200일은 크게 무의미하고요. 보통 이거는 단기로 보는 게 좋습니다. 5일 안에 대차 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난 종목이 어떤 거냐. 뭐 두산중공업이다,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엔지캠 같은 경우는 뭐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죠, 그죠?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대차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또 대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세력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대차가 감소가 한다고 해가지고 공매도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대차 공매도가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차가 감소한다는 거는 공매도가 감소할 확률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있을, 대차가 감소한다는 거는 뭐 대차가 물론 다른 이제 것도 있지만 대차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많이 상환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이 대차 거래가 이제 대차 잔고라고 하는 거는, 이 대차 잔고는요, 공매도를 친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빌려서 매도를 하는데 이 대차 잔고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 자, 이게 주식을 빌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빌려만 놓은 상태는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매도를 쳤잖아요. 공매도를 친 거는 아직까지 상환을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환을 확실하게, 이게 여기 보면 상환이 있죠. 공매도를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지 청산이 되는 거지,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죠. 그대로 대차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걸 또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8949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대차 감소율, 이런 이제 대차 잔고 뭐 비중이라든지 대차 잔고 감소율 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막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도요,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을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는 또 HTS 활용 강좌 또 다른 걸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돼지 주식 투자에서는 무료 주식 가입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조차 잘 몰라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 내용은 HTS 기초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고급적인 그런 교육까지 해드립니다. 향후에 혼자 매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요. 무료 회원 가입 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